네, 공동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기출문제집 127페이지예요. 자,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돈을 내도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직 아니에요.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2번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에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이게 어려워 보여도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얘기냐 보자고요.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보존 등기가 격려됐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진짜 요 건물의 소유자는 A인데 요 건물에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령 B 앞으로 돼 있는데 요 등기가 무효래요.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진정한 소유자는 A죠. 근데 이 B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에 이에 기초해서 이게 무효의 등기인데 저당권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럼 B가 C한테 돈을 빌렸나 봐요. 그죠? 저당권이 C 앞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진정한 소유자가 요 보존 등기 말소할 수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돼서 만약에 이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요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직권 말소 당하거든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어도 얘를 말소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소유자가 비록 저당권까지 설정돼 있지만 무효의 등기는 그래도 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A한테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갑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거죠. 지금 갑이 여기다 갈까? 자, 자, 지금 갑이 자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단으로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네요. 건물을 신축했어. 그래가지고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했어. 지금 그래서 소송을 하던 도중에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소송 중이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네들은 떨어지지가 않죠. 소유권이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이 소유물 배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 배제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소송 도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원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고 변경을. 그죠? 그래서 상실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네 번째.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는데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여기 지금 갑이 을한테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얘가 점유가 계속되면 10년 지나도 어떻게 해요? 얘 등기 청구권은 계속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가 계속 상태에서 병한테 요거를 이전을 해주더라도 갑은 반환 청구를 병에게 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소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없어. 그죠? 점유가 계속 됐어요. 5번. 갑 소유의 건물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된 후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방금
그 아까 보존 등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듯이 요것도 굉장히 좀 유사한 내용이에요. 잘 봐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소유의 건물에 요게 갑의 건물이에요. 갑소유의 건물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요렇게 갑구에 소유권자가 누구로 돼 있을 거냐면 갑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기가 불법으로 경유돼.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 같은 걸 해가지고 을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을 앞으로. 그러면 갑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갑이 요거 말소할 수 있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 설정을 한 을이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1부기 1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갑이 이거는 등기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그냥 어떻게 돈 을한테 받고 얘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되면 요거는 이전 승계이기 때문에 을은 빠져나가고 지금 이 저당권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을이 아니라 병이 그냥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당권 자체를 이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갑이 비록 불법으로 저당권을 경유한 거는 을이지만 누구한테 말소 청구를 해야 되냐면 을이 아니라 병한테 해야 됩니다. 병한테.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등기법 가면 어떻게 배웠으니까 말소 청구하면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거는 직권 말소하는 형태로 처리한다 그랬죠. 요거. 그러면 을은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얘 걱정하시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5번. 저당권 이전 등기. 요거는 등기법에서 우리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얘한테 이전받은 저당권의 양수인한테 말소 청구를 하는 거지 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있죠. 4번. 1번에 4번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방금 전에 1번에 4번 어떻게 설명했어요? 점유가 계속되고 있으면 갑, 을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점유가 계속되고 있으면 병한테 이전을 해주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128페이지에 보세요. 5번 지문 보면 방금 전에 봤던 4번 지문하고 똑같아. 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 안 하고 제3자 병한테 우리가 방금 전에 1번에서 봤을 때는 인도받은 매수인이 을이고 마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전매해서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사할 수 없잖아요. 행사할 수 없다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죠. 그죠? 안 된다고. 표현만 살짝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4번하고 2번에 5번은 똑같은 지문입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없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에만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락이 됐다는 거 예를 들어서 바다가 덮쳐가지고 요 토지가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도 소멸되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 토지가 생겼어. 뭐 땅이 떠올랐다던가 뭐 지진 내지는 뭐 이상한 그 벼에서 땅이 다시 성토가 됐어. 그렇다 그러더라도 소유권을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 못한다 그랬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소유권과 같은 관습적 물권 취득 못한다고 했습니다. 4번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게 유보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죠. 여기 지금 양수인하고 양도인이 있는데 이게 매도인, 매수인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 A가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가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하고 A에게 유보하고 소유권만 이전받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이 B가 물권적 청구권은 A한테 남겨놓고 물권적 청구권은 A한테 남겨놓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받는 거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그럼 틀립니다. 유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A한테 남겨둘 수 없어. 소유권을.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인데 소유권 방해 점유. 양도인이 그래서 못한다고. 양도인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왜? 물권적 청구권도 양수인한테 줘야지.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간 양도인은 물권적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없어요. 자, 5번. 5번은 아까 봤죠. 이거는 1번에 4번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요게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여기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토지가 있는데 요게 갑소유의 토지인데 이 을이 무단으로 요 토지를 점유하다가 등기가 어떻게 돼 있었는데 등기가 소유권자가 갑 앞으로 돼 있었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조해서 했어요. 을이. 그러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 이 등기 당연히 무효예요. 그래서 등기가 을 앞으로 됐더라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A예요. 여전히. 그런 다음에 병한테 매도해서 병이 소유권자로 이제 등기가 됐대. 소유권. 병.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고 병이 소유자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한테 권리를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병의 등기도 둘 다 무효고 갑을병적 무기경시 인계식으로 쭉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계속 여기서 무효니까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소유권자는 여기서 더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이전되도록 그냥 소유권자는 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냐면 얘네 둘 다 말소 등기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FM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 갑이 이 둘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진정명의 회복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식으로 요렇게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진정명의 회복은 우리가 이제 그 등기법 시간에 배웠고 제가 설명드린 봐봐요.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그리고 갑은 병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요 둘을 말소 등기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만약에 갑이 말소하는 식으로 등기를 처리했다. 그럼 당연히 을한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손해배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 병은 여러분 공신력이 우리나라에 인정 안 되죠.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이 등기를 믿었으면 등기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신뢰해도 뭐 얘가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소유자를 믿었고 을이 소유자를 믿었다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공신력이죠. 공신력.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어. 왜?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 안 하니까. 5번 병명의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자 근데 병이 이 상황에서 선의 무과실까지 지금 매매가 됐으니까 자주점유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그때는 이제 병이 진짜 등기부 취득 시효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공동 소유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29페이지요. 자, 1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요거는 이제 뭐 공동상속 문제하고 섞여 있는데 답이 우리 공동상속에 관한 공동상속에 의한 답부터 먼저 좀 보고 나머지 질문 볼까요? 자, 부동산 공유자 중 한 명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자, 원인 무효의 등기는 보존 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틀린 걸 찾으니까. 나머지는 공동 소유에 관한 건 아닌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이 되죠. 점유권도.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대요. 그 경우에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등기는 뭐니까?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보존 등기라는 게 건물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해야지 정상이거늘 아직 건물이 막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야.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니라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이 됐더라도 보존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에 나왔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라. 요거 여러분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재활용할 수 없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 자체가 중요해. 요거는 이 내용보다도. 말 나온 김에 그게 뭐예요? 그 유용이 뭐예요? 그렇죠. 무효였던 등기를 다시 써먹는 거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그 저당권은 그냥 무효의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그만큼의 돈을 빌리면 굳이 저당권 설정을 새로 할 필요 없이 이전에 남아있던 무효였던 등기를 다시 써먹을 수 있다 그랬죠.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유용인데 보존 등기나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이 안 됐었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이랑 그 유용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뭐 보지도 마. 자, 이거 괜히 읽었네. 5번 이거는 여러분들 괜히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괜히 읽었어. 자, 이거 아예 그냥 보질 마세요. 전혀 볼 필요도 없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이니까 5번은 보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봐봐요. 이 1번 문제에서 1, 2, 3번은 다 알고 그죠? 5번은 모르더라도 4번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 정도 몰라도 풀 수가 있다고요. 자, 2번. 자,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과반입니까? 갑이 과반수고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그죠? 자, 지금 1번을 보니까 임대했대요.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뭘로 결정이 돼요? 요거는 과반수로 결정되죠? 과반수로 결정돼요. 뭐가? 관리행위. 임대가 대표적인 관리행위죠? 자, 그래서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하더라도 요건 과반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은 그러니까 이 계약은 유효해요. 병과 갑의 계약은. 그래서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3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3번에 이번엔 소수지분권자인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죠? 그럼 얘는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과의 계약은 얘네들은
적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과반 지분권자가 임대했죠. 이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죠. 왜? 이 과반 지분권자의 임대니까 이것은 유효한 계약이고 불법 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없는데, 다만 누가 그렇죠? 을이 부당이득 반환을 누구한테, 병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만약에 5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은 임마 나 줘야지라고 갑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병한테 달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의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분은 뭡니까? 지분은 물리적으로 5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수익하는 거는 관리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을은 소수 지분권자에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갑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요거.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요거. 3번. 엑스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여기 갑이 3분의 2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고 을이 소수 지분권자네요. 자, 1번. 병이 갑으로부터 과반 지분권자인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죠. 뭐 아마 임대차겠죠, 그죠?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에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왜? 이거 관리 행위니까. 사용 수익하는 건 관리 행위인데 과반 지분권자와의 계약은 이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나오네요. 1번이 틀렸네요. 틀린 거 찾으니까. 2번. 갑이 부정한 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건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어요. 3번. 엑스토지에 관해서 정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정명의로 뭐예요?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뭐 갑이 딴 사람한테 판 것도 아니고 정의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존 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맞고요. 4번. 무가 엑스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무의 상대로 손해배상. 자, 요거 무가 엑스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갑이나 을이나 둘 다 뭐는 할 수 있냐면 철거를 하라고 할 수 있어. 철거를 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에서만큼은 남의 지분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지분권을. 그래서 손해배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을은 자기 지분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갑도 자기 지분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도 마찬가지고. 5번. 엑스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맞죠? 왜? 왜냐하면 요게 나대지인데 신축하려면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는 처분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 동의. 과반수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2분의 1. 그러면 얘네들 둘 다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얘도 소수 지분권자고 을도 소수 지분권자예요. 갑을 둘 다. 자, 1번.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셔서 진짜 많이 틀렸는데 요거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요 5번이랑 비교해야 돼. 5번이랑. 이 출제위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1번에 많이 틀릴까봐 5번에 힌트를 줬어요. 1번이 아니라고. 왜냐면은, 자, 이 5번부터 먼저 쓰요. 5번이 우리가 계속 보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3자가 권한 없이라고 한 거는 원인 무효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원인 무효 그렇게 죠. 원인 무효. 똑같아. 제3자가 권한이 없다는 게. 원인 무효로 자기 명의로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갑이든 을이든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갑도 되고 을도 되고 소수 지분권자라도 어떻게 해요?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1번은 이거랑 달라요. 1번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이거 전체를 등기를 누가 했냐면 병이 그냥 지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갑이건 을이건 간에 어떻게 해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죠? 근데 1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지금 이게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요 을의 지분은 건드리지 않고 요 다른 놈이 병이라고 하자고요. 병이 갑의 지분만큼만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이러면은 이 을이 얘한테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왜? 이게 원인 무효지만 자기 지분권 이게 어떻게 얘가 지금 요 남의 지분이 다른 사람한테 원인 무효로 이렇게 등기가 됐을 때 을이 말소 청구하는 것은 남의 지분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지분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이건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보존행위가 아니야.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타인의 옆에서 지분권은 행사할 수 없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타인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손해배상도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에 손해배상하는 거죠. 그거와 유사한 겁니다. 지분권 행사 안 된다. 여러분들 타인 지분권 행사 X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요 1번이랑 5번이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1번은 좀 어렵죠. 1번은. 자,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은 1번이야. 답은 1번. 5번하고 비교를 해 두시고. 자,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거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자, 3번. 갑과 을이 엑스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려면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자, 소유하면서 이게 뭐예요? 상호 명의 신탁이죠. 상호 명의 신탁. 을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씩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이 이 갑이 을의 어떤 동의 없이 전체로 다
병합으로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 을은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뭐만큼은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얘 허락은 안 받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갑이 을의 허락 없이 여기에다가 건물 신축하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요거를 좀 알아야 돼. 남한테 허락 없이 팔면 자기 지분만큼은 을과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가 되는데 요거를 요 놈이 허락 없이 아무리 얘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지금 과반은 아니지만 소수 지분권자건 과반수 지분권자건 건물 신축하면 소수 지분권자라도 이거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관리 행위가 아니라 처분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상호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호 명의 신탁은 얘네가 문의로 바깥으로 봤을 때 2분의 1씩 갑이랑 을이랑 공유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땅을 반으로 나눠 쓰고 있죠. 이럴 때는 갑이 자기 땅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 수익하기로 한 쪽에 토지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그래도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상호 명의 신탁이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라 그랬죠.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봐봐. 이 경우에 갑과 을이 엑스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한 경우에 저 위에다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하고 옆에다가는 또 이게 상호 명의 신탁 이렇게 죠. 상호 명의 신탁. 이 경우에는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요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반씩 나눠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비록 공유로 돼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가 아닌 상호 명의 신탁이 아니라면은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5번을 볼게요. 5번. 자, 갑과 을이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5분의 1 지분권자 을, 소수 지분권자네요.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하,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공유에서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는데 공유물은 안 된다 그랬죠. 공유물은 안 된다 그랬어. 공유 지분은 근데 처분할 수 있다. 자,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하면 그 매매 계약은 그렇죠. 이 경우에 남의 권리를 매매하는 거 이런 행위는 다 유효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얘기했잖아요. 그죠?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다. 뭐 했는데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계약 자체는. 실제로 등기까지 되면은 그렇지. 이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다. 그 이후로. 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계약 자체는. 그러니까 2번이 맞고 3번. 병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건 할 수 없잖아요. 남의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안 된다고. 자, 4번. 이번에는 지분이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그래도 소수 지분권자예요. 2분의 1.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을은 갑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이게 과반수건 지금 2분의 1이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건 과반이건 소수건 간에 아무튼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하면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상호 명의 신탁은 안 된다 그랬었죠. 근데 자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의뢰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 이거는 임대한 거잖아요. 임대 그죠? 임대한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6번. 자,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골라라. 자,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물이니까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만약에 공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요거 조심하셔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맞고. 자,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부담하죠. 맞고. 3번. 공유 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어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 원래 특약은 그 특별 상속인한테 그대로 그 특약까지 승계가 되는데 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승계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틀렸네요.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순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맞습니다. 요 과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 한대잖아요. 그럼 뭐 이 임대지, 임대. 그 경우에 제3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합니다. 다만 이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요 제3자한테 임차인한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다만 부당이득 반환만 요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경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되죠. 요거 맞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합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아니죠. 그죠? 요 합유의 등기는 가장 중요한 게 지분은 등기가 되지 않고요. 등기를 할 때 자기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해야 돼.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 단독 명의로 하면 그냥 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한 등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와 마찬가지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어요. 총유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으로 귀속된다. 상속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를.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물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분은 등기가 안 되죠. 지분이 등기가 안 되는데 여기서 등기는 어떤 얘기하냐면 그냥 얘가 지분이 등기가 안 되지 각자 합유자에게 지분은 있어요. 지분은 있지만 등기를 안 할 뿐인데 여기에 등기는 내 지분을 그냥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분 자체가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분을 포기한다는 이 사실이 등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겨요. 왜? 권리의 포기는 뭐니까? 권리의 포기는 187조가 아니라 186조이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합체의 해산. 조합체의 해산이란 게 뭐예요? 회사 문 닫는 거죠? 그러면 합유는 종료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 행위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게 얼핏 보면 보존행위인 것 같지만 관리행위입니다. 틀렸고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자, 요게 맞는데 여러분들 채권자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공유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소유권만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에 걸린 뭐 저당권이라던가 전세권도 그 공유의 형태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준공유라고 합니다. 맞아요.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대요. 그러면 전부 무효는 안 하고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 공유자 이 불법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했던 이 사람 거는 그냥 지분이 유효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틀렸고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과반 지분권자에게 하는 거지 임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뭐 좋은데 등기를 해야지. 포기 등기해야 됩니다. 권리의 포기. 그래서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9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죠. 옳은 거 찾으니까 답이 1번이네요. 그죠? 5년 한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죠? 나머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지분을 처분하려면. 그리고 요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유에서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도 공유물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처분행위니까 요거는 자기 단독으로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는데 공유물은 아니에요. 요건 아니야.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3번 비법인 사단, 총유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총유에서는 사실 나올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합유나 공유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비법인 사단은 안 되죠. 그죠? 자,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려요. 요거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돼. 4번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죠.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일 때 이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요렇게 분할이 되면 갑 토지 앞으로 다 저당권이 집중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동저당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집중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특히 요거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이거 구분 소유적 관계 있다. 구분 소유적 관계. 요거 뭐예요? 상호 명의 신탁이죠.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요 구분 소유적 관계. 구분 소유적 관계가 어떤 거예요? 원래 구분 소유적 관계는 이런 거죠. 여기 토지가 공유로 등기가 돼 있으면 진짜 공유라면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나눠서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물리적으로 나눠서 쓰는 건 아닌데 요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적 관계는 얘네 둘이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지만
2분의 1씩 공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반씩 나눠 쓰는 거예요. 반씩 나눠 쓰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등기가 공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고 똑같아요. 공유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3자 병이 나타나가지고 갑 토지에서 뭐 이상한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의리 보존행위로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왜? 얘는 바깥에 있는 놈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아셔야 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네 땅, 내 땅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원래 공유는 지분은 단독으로 팔아도 요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전부 다 못 팔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지분을 판다는 의미가 곧 자기 물리적인 요 부분을 판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약간 좀 우리 수험생들을 약간 낚시하는 건데,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이 상호 명의 신탁에서 지분을 파는 거예요. 지분을 처분하는 거야.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상호 명의 신탁에 당연히 요 토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자, 2번. 갑의 특정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을이 방해행위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자, 요 경우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의 땅에 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을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갑 토지에 을이 딴짓 하고 있으면 갑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각자 구성 부분 소유하는 거기가 다르니까. 자, 3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병이 방해 행위를 했대. 자, 이번에 근데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자,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병이 갑의 땅에 가면 을이 쫓아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그렇죠. 병이 을 땅에 가면은 갑이 쫓아낼 수도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상호 명의 신탁에 관한 내용에서. 자, 그다음에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요게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요거. 자, 요걸 조심하니까 대외적으로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방해 배제를 다른 사람 영역에 들어갔어도 다른 공유자가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없다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4번. 정이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 정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거 좀 너무 건데 경매로 된 경우에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성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법정지상권 가서 볼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요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35페이지.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지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 부동산 공유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죠.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상속이 되고, 만약에 상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대로 그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3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 분할은 전원이 해야 돼. 전원. 틀렸습니다. 자, 4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무효라 그랬죠?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아까 우리 10번에 8번인가? 9번에 5번이에요. 옆에서 9번에 5번하고 똑같습니다. 9번에 5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갑을 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요. 틀린 거. 그러면 얘네들 지금 모두 다 소수 지분권자죠. 자, 1번. 갑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뭐예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에 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틀린 거 찾으니까 그냥 바로 답이 1번이네요. 2번. 갑과 을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죠. 그죠? 이건 신축하기로 한 거는 관리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처분 변경 행위죠.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 그 경우 등기를 해야지 포기했다는, 그렇죠. 등기해야 돼. 포기도 등기해야 된다는 거.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자, 만약에 갑이 과반 지분권자라면 예컨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3분의 1이 아니라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이라면 과반 지분권자면 정한테 X토지 임대하면은 이 정은 불법 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을이 정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한테 계약하고 임대했으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정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정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렇죠. 요게 지금 같은 소수 지분권자인데 이 경우에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요게 근래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요게 31회, 32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13번. 자, 갑을 병은 X토지를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조심하셔야 될 거 뭐예요? 요놈 갑이 과반 지분권자가 아니에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안 되죠?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자, 1번. 을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을의 지분은 갑, 병에게 균등한 비율이 아니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귀속되지. 틀렸고. 자, 2번.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갑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요. 왜? 과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3번. 갑, 을은 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의 건물 신축은 관리 방법이 아니죠. 자, 틀렸고. 4번. 갑, 을, 병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즉 효력이 있어. 근데 어느 경우에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말이 여기 없잖아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 효력이 없는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효력이 미친다니까 4번이 맞아요. 5번. 병이 갑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 이거 봐. 이거 또 나왔잖아. 그죠?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 소수 지분권자는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에 대해서 알아봤죠.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합유도 가끔, 총유도 아주 가끔 나오지만 공유에서 대부분 다 나오고요. 이런 사례 문제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 행위 있죠. 관리 행위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시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